싹을 틔웁니다. 당신의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핵인싸 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고 싶은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를 톡 하고 싶은 배우 이장훈입니다. 네, 제가 동시 한 편 읽어볼게요.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응? 이 동시에요. 아니 무슨 네. 머리를 영어로 깎아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쓴 8살의 꿈이라는 내용의 동시예요. 진짜 동시. 갑자기 마음이 아프지? 네. 그러니까 미용사가 나는 되고 싶은데 네. 어른들은 민사고를 가라, 아이고. 하버드 대학을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아유 그럼 나는 민사고 가서 하버드 가서 네.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어른들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가 8살짜리 아이에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이 시를 읽으신 거 보니까 오늘 주제하고 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녀들 공부 이야기를 또 역시나 할 텐데 아, 네. 부모 마음대로 억지로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오늘 자녀들을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꿀팁을 알려주실 분은요. 서울 숭인초등학교의 이소정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숭인초등학교 교사 이소정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이장훈 씨는 있으셨나요? 저요? 네. 아,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제가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어머 몇 살 때요? 좀 느껴졌어요. 21, 셋. 아 그때 저는 사실 제가 공부를 무식하다는 생각을 깨달아서 전 사실 그때부터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기 스스로 그래도 내가 어떤 각성하게 된 네, 계기가 계기예요. 있었던 어느 날 거네요. 갑자기 이렇게 교보문고를 딱 들어갔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 내가 몇 권이나 저걸 읽었잖아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진짜 무식한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어릴 때 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저도 그렇지가 않았었는데 이 스스로 학습법이라는 말은 제가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뭐 스스로 학습, 뭐 학습지 광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 공부뿐만 아니라 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건 우리 어머님들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평생을 놓고 보면 공부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네, 그래서 그 출발을 우리가 공부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평생을 놓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고 또 다른 일들도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걸 또 중요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아이를 제가 곧 태어나면 네. 그래 알아서 혼자 공부해라 이렇게 바라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몇 살 때부터 들여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마다 사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몇 살 때다 몇 학년 때다라고 단정 짓긴 참 어려운 것 막 같아요. 3살 때부터 알아서 네. 공부하겠지 우리 이렇게 김소영 아나운서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잘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쯤 하면 될까요? 그 일반적으로는 그 학교 초등학교 네. 1학년 들어오면은 그래도 아이들 기준의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단계잖아요.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네. 1학년.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 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 재미있느냐고 물어보면 1, 2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정말요? 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오. 학교 교육 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굉장히 즐겁다고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좋아했었는데 빨리 낳고 싶으시죠? 네. 네. 근데 분명히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아들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아들은 지금 그렇게 하기 지난 건가요? 만약에 어느새 좀 싫어졌다라고 네. 한다면 글쎄요.
적정 시기라는 거는 사실 그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의미고 효율적이라는 의미지 그 시기를 지나면 늦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 네, 저는 지금도 우리 이장훈 배우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또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네. 아이가 그 스스로 하는 그런 공부법은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학습에 대해서 적극성과 동기를 가지도록 또 부모님이나 교사가 배려하면 바람직한 학습 습관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중학교 네. 1학년도 음.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아니 이게 초등학교 때는 사실 제가 네. 보기에 저학년 때는 부모님들이 좀 시키면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억지로 돼요. 근데 이게 점점 크면서 이게 잘 그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복종해서 하질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인데 저도 아들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네. 사실 공부는 초등학교 때보다 좀 안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제가 도와줘야 뭐를 좀 해줘야 될까요? 될까요? 좀 스스로 학습 초등학교 법에. 때보다 안 한다기보다는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것이 아닐까요? 하긴 아이가 초등학교 성장하면서. 때는 쉽잖아요, 공부가. 네, 그렇죠. 바보 같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해줘야 되지? 뭘 해줘? 아이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다양해서 그 배움의 속도도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늦었다가 아니라 이 아이는 천천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뇌라는 게 근육 같아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성장하고 또 강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자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면 아이는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까. 뇌 지속적인 자극. 자극이죠. 자극을.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자극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서점을 하니까 네.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데리고 서점에 많이 오시는데 네, 네. 이렇게 뭐 책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이나 네. 이런 곳에 자녀를 좀 데리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엄청 도움이 되죠. 아.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 아이가 만나는 맨 처음의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습을 위해서 이제 가정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서관이나 인근 서점이나 이런 곳이 가족과 함께 가서 책을 접하다 보면 사실 그런 곳에 가서는 책을 꼭 읽어야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 책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가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도서관 네. 책방 하시는 게 이제 좋은 일을 더 하시는 많이 거네요. 오라고 해야 지금도 되겠네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주고 계시겠네요. 아기에게. 제가요? 네. 안 읽는 것 같은데. 들린다 그러잖아요. 네. 저 혼자 읽으세요. 읽고 네. 저 혼자 읽고 애기한테 읽어주진 않은 것 근데 같아서 마음의 소리도 아이는 듣고 있을 거라고 읽으면서 생각해요. 아가야 그렇죠. 이러면서 읽는다고요? 네, 네, 남들이 보면 그럼요. 무섭기도 하겠네요. 아니죠. 태교로, 태교로? 이제 동화책도 네. 읽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도서관도 같이 가고 서점도 같이 가면서 좀 자랐는데 네. 이제 말이 좀 통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 정해보자라고 네. 하면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그냥 게임을 더 많이 하고 밖에서 더 많이 놀고 책은 10분 읽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집에서 학습을 어느 정도 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게 놀이라면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으면 키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이라는 거는 공부가 매개로 돼서 어쨌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그 부모나 선생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놀이를 통해서 기를 수 있게 하는 거죠. 놀이를 그럼, 통해서? 예,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꼭 어머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를 공부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의 하고 조금 부딪힘도 있고 그 과정이 좀 어렵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아이를 잘 보다 보면 아이가 정말 관심 갖고 접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는 흥미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이들이 하는 게 길러져요.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공부로 접근하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 아이들과 놀면서 네. 그 아이들한테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하는 거 다 아는데 네. 워낙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바빠도 그래도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것만은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실 부분이 혹시 있을까? 공부 이렇게 해야 습관이 관련해서 잡힌다. 공부 네. 관련해서 습관을 말씀하시는 잡으려면 거죠? 이것만큼 해주세요. 이런 거. 필수. 네, 네. 필수.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너무 다른데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아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부 방법이 이제 특별히 없는 것도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해요. 그 나만의 공부법을 찾게 해주는 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계획.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을. 근데 초등학교 때 보면은 아이가 어리다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계획을 짜주시는 네,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계획을 짜봐라.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쵸. 있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뭐 하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 계획을 스스로 세우다 보면은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가장 좋은 공부 습관은 아시죠? 뭘까요? 예습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귀에 못이 박힌 듯한. 그렇죠. 네. 네. 정말 예습과 복습만큼 성과가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잘 길러줘서 아이가 예습 복습을 하니까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거기서 또 이제 자기 스스로의 그 만족감, 성취욕 예, 이런 것들을 자신감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반대로 예습을 넘어서 이 네.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네. 너무 먼 미래 것까지 미리 막 주입을 네.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습과 선행학습은 뭐가 다른지. 일단 네, 선행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타인의 도움받아서 지나치게 많이 막 가면 몇 학년 아이의 위에 거를 미리 그렇죠. 배운다든지. 아이가 중학생들이 감당할 수 고등학교 있는. 수학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사람은 감당할 거죠. 수 있을 만큼을 좀 앞서면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예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행이라는 건 너무 앞서는 네. 거죠.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네, 그런 거. 한과 정도를 앞에서 앞서는 게 아니라 네. 한 학년이나 몇 년을 넘어서는 그렇죠. 거 그런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선행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가는 거. 그 멀리 가는 게 제대로 아는 건 전혀 맞아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이야기거든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간 놀아야지. 아이들이 네. 많이 놀아야지. 네. 근데 또 이렇게 지나치게 선행을 하거나 예습을 지나치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는 오히려 학교 그 공부에 아, 관심이 맞아요. 없는 맞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흥미가 이미 떨어지고. 학원에서 다 배웠어 네. 이렇게 하고 안 보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데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안다고.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맞아요. 흥미도 없고 그렇다 보니 그런 요인들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나친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아유불급. 네, 그렇죠. 하지만 복습은 중요하죠. 중요하죠. 복습.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기억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뇌에 기억 각인시키는 네. 거니까. 복습에 내가 아는 걸 대해서는 끌어내는 게 복습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업이 공부가 끝나고 또 바로 이어서 하는 복습만큼 효과 있는 건 없다는 것도 많이 증명이 된 사실이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습 복습을 시킬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칭찬 스티커 같은 네. 제도를 이용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스티커를 하나씩 잘할 때마다 주고 다 모으면 뭐 선물을 주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랬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전 나중에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보상 시스템. 네네네. 보상 시스템. 근데 저나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학교 네.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엄청 반에 활용됐죠. 붙어 있었잖아요 네. 스티커가. 우리 때 도장 참 잘했어요. 도장만 네. 찍어줘도 뭐. 근데 그때만 해도 네.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이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경쟁은 지향하고 협력이잖아요. 그 협력이라는 건 스티커를 줘서 보상해서 누가 앞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하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스티커를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반에 학교에서 네, 아, 별로 그렇구나. 활용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어떤 스티커를 줬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보상을 받았다는 기쁨에 아이가 일시적으로는 뭔가 노력을 네, 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적 동기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네. 거 있어요. 왜냐면 스티커로 내가 움직이는 네. 학생이 되면 스티커 네. 안 줄 때는 안 해요. 안 하죠. 네. 네. 이거 스티커도 안 주니까 뭐 책 안 읽어야지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요즘 친구들은 다 제가 주위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없으면 잘 안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네.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켜야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이 아이의 내적 동기를 끌어낼 것이 무엇인가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하는 어려운데요. 역할이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 네.
내적 저희 동기를.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적 동기. 결국 내적 동기를 끌어내려면 내 네. 아이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를 네. 가져야 되니까 결국은 뭔가 지식보다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네. 요즘 부모님들이 보면은 꼭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불안하잖아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그래도 스스로 학습한다고 해도 네. 그냥 놔두나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있어요. 아 우리 애는 너무 학원 보내지 말고 좀 놀게 하고 싶어. 그래서 안 네, 보냈어요. 네. 문제는 놀 아이들이 없어요. 네. 다 다 학원 갔어. 네. 그럼 난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다. 저 엄마 저렇게 배우는데 들리는 이야기하고 내 귀는 점점 얇아지고 그러는데 네. 네. 이거 불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아이 키울 때 저는 정말 주변의 분들에게 늘 말하는 게 네. 가장 경계할 대상이 옆집 엄마다. 아. 경계해야 된다. 어. 왜 이렇게 와닿죠? 근데 저게? 그 정보가 네. 그분들의 정보가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빙된 데이터가 아니라 그분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그분의 경험은 그 아이에게 적용되는 그런 그렇죠. 방법이었지 그게 맞아요. 모두에게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그걸 듣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 그게 내 자녀에게 소중한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 불안감이 전달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주변 선배들 얘기만 들어도 네, 제가 네. 아이가 없는데도 너무 불안해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뭐 예체능 학원을 네. 여러 개를 막 보내고 학년 올라가면 무슨 요즘은 그냥 수학이 아니라 뭐 스토리텔링 수학을 한다. 뭐 문제가 옛날엔 한 줄이었는데 이제 뭐 10줄이 네. 나온다. 네. 영어는 일찍 시작할수록 뭐 좋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니까 네. 불안하니까 일단 학원을 좀 보내보는 네, 것 네, 같은데 네. 이거는 괜찮은 저희 방법인가요? 그 스토리텔링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저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처음에 국어인 줄 알았어요. 국어인 줄 알았더니 읽고 나니까 수학이 뭐지 이게? 이랬거든요. 불안하니까. 아 근데 그건 어른들도 봐서 어려우니까 그냥 뭔가 학원 보내야지. 학원 보내고 싶어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야기가 해결되는 방법이 학원이 아니라 네. 독서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게 하는 거고 아. 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들은 그런 공부를 할 때 그런 시험 문제를 풀고 그런 거 지문을 읽을 때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방법을 해결하려고 할 게 그렇죠. 아니구나 이게. 일시적으로 학원. 근데 학원이 저는 나쁘다고도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고 있죠. 또 그런 아이들은 또 학원에 보내는 거고 또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지문은 과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집중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교육이 아이마다.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도 보낼 수 있는 거고. 정말 답답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제 아들도 수학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그만뒀다가 요새 다시 시작했거든요. 네. 아, 이게 참 어려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저희 오늘 톡톡 고민 상담소에 고민 보내주신 분도 학원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네. 잠깐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회사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공부를 제대로 체크 못 하는데요. 하루에 정말 10번도 더 통화하는 것 같아요. 공부해라, 숙제해라,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우리 딸은 정말 제 말을 흘려듣는 것 같고, 저도 학원을 정신없이 돌려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이 돼요. 정말 학원밖에는 답이 없나요? 이거는 저도 좀 고민인데 이게 아이를 지켜보고 우리 아이한테 뭐가 맞을까 생각하는데 이 전업이신 부모님들은 네. 그게 좀 수월할 텐데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마음처럼 이 아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맞벌이라서 아이하고 있는 시간이 적은 부모님이 불안감은 네. 저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시죠. 저도 너무 불안했고 힘들었고 그런데 그 어쨌든 제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아이의 공부든 모든 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부모와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업맘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는 공부로 자꾸 학원 갔니 이런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또 부부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하나로 모으고 또 공부 과정에 대해서 아이하고 꾸준히 대화해서 아이가 뭘 어려워하는지 아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를 잘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네. 이 문제집을 일단 막 풀게 하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성적을 올리는데 좋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스스로 학습할 때도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시키는 거 이거는 괜찮을까요? 그래서 문제집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집이 나쁜 건 아닌데 내용 이해를 위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도구로서 확인하는 마지막 작업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일단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책
예, 많이 읽어야 책을 되죠. 많이 읽어요. 네. 이 스스로 공부하기가 참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평생 스스로 공부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 저희가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공부는 셀프다. OX. 오죠. O. 네. 셀프다. 스스로 공부니까. 스스로 공부한다. 네. 네. 그렇죠. 스스로 해야죠. 네. 아무 옆에서 해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아들 공부하는 거 믿고 지켜보자. 믿으셔야죠. 오. 그럼요. 아들아. 저는 가장 널 중요하다고 믿어. 생각해요. 네. 네네. 네. 믿어야 되는군요. 근데 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요, 사실 부모님보다 아이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그게 때- 지가 잘 안 됐을 때 속상해하는 거 보면 네. 저도 속상해요. 근데 그 속상할 때 가장 힘이 되어 주시는 부모님이죠. 네. 부모님이 믿어준다는 그 한마디가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그 믿어주는 마음이 늘 전달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마음. 애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네. 네. 그러면 옆집 엄마 별거 아니다. 네. 별거 아니죠. 우리 엄마도 아까도- 우리 엄마도 옆집 엄마인데 저쪽에서 볼 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명되지 않은 증빙되지 않은 네.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나의 소중한 자녀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유혹에 네. 휩쓸리면 네, 안 돼요. 휩쓸리면 자. 안 됩니다. 선행 학습은 노, 네. 예습은 예스. 네. 이건 뭐 너무 네, 당연한 그렇죠. 얘기고. 네. 삶에도 정답이 없고 공부에도 정답은 없다. 네. 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네. 얘기예요, 이건.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공부법을 막 확 정답을 알려주듯이 하는 네, 네. 그런 말들이 많은데 공부에는 정답이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좀 한 줄로 네.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리 소중한 자녀들 믿고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서울 순인초등학교 이소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시간 주제는요. 한 게임 더 엄마도 커피 중독이잖아요. 입니다. 짐작하시겠죠? 학부모님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톡하고 싹을 틔웁니다.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울교육 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톡톡. 톡톡.